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시장 내부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날입니다. 오늘의 업종 흐름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흐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오늘 하루 외국인 순매수가 5,200억 이상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대형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운수장비 업종이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은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화학, 금융, IT 서비스, 음식료, 건설, 기계 등 여러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물량을 줄였고 업종 등락률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업종 전반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최근 들어 늘 그렇듯 일부 업종에만 수급이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강한 업종 순환으로 보기보다는 운수장비 업종 중심의 쏠림 장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업종이 좋다고 해서 그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이 좋은 날이 아니고 대형주 몇 개가 지수와 업종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개별 종목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하루 만에 13.8% 폭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주가 하루에 두 자릿수로 움직인다는 것은 강세장의 신호라기보다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9%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의 경우 코스피는 29조 원, 그리고 코스닥은 11조 4천억대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코스피 상승 비율 확인해보면 불과 2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 비율이 무려 74%에 달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종목은 훨씬 더 많이 빠진 날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역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느냐입니다. 수급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은 1조 2천억 이상 순매수, 반면에 기관은 9천억 이상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친 하루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매수 종목보다는 매도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 상승은 일부 초대형주에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전형적인 지수는 방어, 내부는 분산, 바로 이 구조입니다. 오늘 시장의 상징, 현대차의 개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4,898억, 체결 강도는 134, 그리고 거래대금은 2조 6천억 원으로 250 거래일 기준 최다 거래대금을 경신하였습니다. 현대차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비롯한 초대형주들이 오늘 250 거래일 최다 거래대금을 경신한 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형주들이 거래대금까지 폭발시키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했다? 이것은 안정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깔린 시장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현대차 한 종목만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기아는 5.5% 상승, 현대모비스 7.24% 급등, 현대글로비스 16.78% 급등, 현대오토에버는 무려 26.44% 폭등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떠받쳤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항상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이 그 기준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이상 순매수된 종목은 33개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수급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과 체결 강도가 함께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급이 좋지 않았던 종목 체크해보면 순매도 100억 이상이 발생한 종목은 40개로 순매수 종목보다 훨씬 많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 매도 압력을 받은 종목이 훨씬 많았던 날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종목에서의 특이사항 살펴보면 우선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와
HJ중공업, 신세계 등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결코 편안하게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거래 대금이 급증했고 체결 강도가 높았으며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등락률 하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PSP, 삼양식품, 카카오와 크래프톤, ISC 등은 하루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전일 급등세를 기록했던 HPSP의 경우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은 오히려 2천억가량 순매수 유입되었는데 이것은 3천억 규모의 블록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체결 강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체결 강도가 높게 나온 종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결 강도는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크게 떨어지는 지표입니다. 체결 강도는 반드시 수급과 거래 대금을 함께 봐야만 하는 지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체결 강도와 수급 그리고 거래 대금 증가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화를 이룬 종목들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올바이오파마와 올릭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체결 강도만 높고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 따라오지 않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체결 왜곡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어디에 수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몰렸느냐를 봐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상승이 시장 전체의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았고 일부 초대형주의 급등은 안정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의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수급 대장주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이상 유입되는 종목들은 특별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 기관 합계 4,697억으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매수세를 기록하였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더 컸고 합계 기준으로는 665억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업종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동일 업종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했던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 상황이 좋았던 일진전기와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와 LG이노텍 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오늘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도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수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수급이 돋보였습니다. 방산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13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의약품 업종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쪽으로 수급이 이어졌지만 이 구간은 변동성이 큰 만큼 하루의 결과보다는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절강금속 업종 중에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 두 종목을 주목해야겠으며 금융업종 중에서는 SK가 100억 이상 순매수 유입된 종목이었습니다.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대량의 수급이 유입되며 26%대 급등 마감한 것과 최근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은 주춤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수급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최근 좋았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 숨고르기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 내일 이후의 수급이 다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중에서는 HJ중공업에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100억 이상이 유입되며 체결 강도, 거래 대금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이외에도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유통업종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100억 이상이 유입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 올릭스와 ABL바이오, HK이노엔 등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약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삼천당제약과 파마리서치는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100억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로보티즈,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PG 등의 수급 역시 체크가 필요하며 시가총액 9조 원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하루 350억에 가까운 수급이 유입되며 1.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호 3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수의 상승이 시장 내부의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대형주에서 거래 대금과 변동성이 동시에 폭발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시장은 상승이라기보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쏠림과 분산의 날이었다는 점, 이 3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리지만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수급, 든든TV는 내일도 가격이 아니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